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색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다른 주제의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조색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만 2024년에는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최대한 흐름에 끊김없이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색 시리즈 중 오페라 로즈를 대체하는 안료로 처음 소개해드린 두 안료는 대부분의 수채물감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안료 PR12 퀴나크리돈 마젠타와 안료 PV19 퀴나크리돈 로즈였고요. 나머지 두 안료는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안료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며 로도나이트라는 자연 무기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안료도 역시 좀 낯설 수 있는 안료인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입니다. 사실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안료 중에서 오페라 로즈와 색감이 가장 비슷한 안료를 찾는다면 안료 PV42 퀴나크리돈 핑크가 있기는 한데요. 잠깐 색감 비교를 해드릴까요? 여기 이 색이 안료 PV42 퀴나크리돈 핑크로 만든 올드 홀랜드의 로얄 퍼플 레이크이고 이 색이 안료 PR81:1로 만든 시넬리에의 오페라 로즈 색인데요. 어떤가요? 여기에 오늘 소개하는 안료의 색까지 함께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색감 차이가 많이 보이죠? 발색은 안료 PV42가 오페라 로즈와 훨씬 더 가깝게 보이지만 안료 PV42도 앞서 소개해드린 안료 PR12와 안료 PV19처럼 퀴나크리돈 계열의 안료라 발색의 차이가 약간 있더라도 너무 퀴나크리돈 계열의 안료로만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마지막 안료는 PV32 벤지미다졸론 바이올렛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료의 경우는 이 정도의 발색 차이가 조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며 안료 PV32와의 조색 카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는 지금은 다른 회사와 통합되어 이름만이 존재하는 호슈트라는 독일 화학회사에서 1960년대에 개발된 안료입니다. 처음으로 물감을 만드는 데 상용화된 시기는 70년대라고 하네요.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는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물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저 앤 뉴튼의 경우는 회사의 시그니처 색인 윈저 레몬 옐로, 윈저 옐로, 그리고 윈저 오렌지를 각각 PY17로 벤지미다졸론 옐로 H6G, 안료 PY154 벤지미다졸론 옐로 154, 그리고 안료 PO62 벤지미다졸론 오렌지 H5G로 만들었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를 나열해 드리면요. 옐로우 계열에는 PY1120, PY151, PY154, PY155, PY175, PY180, PY181, 그리고 PY194가 있고요. 오렌지 계열에는 PO36, PO37, PO60, PO62, PO72, 그리고 레드 계열에는 PR171, PR175, PR176, PR185, PR208, 그리고 보라색 계열은 오늘의 메인 색의 안료인 PV32, 마지막으로 브라운 계열의 PBR25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용 물감 라인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안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물감을 확인해 보시면 벤지미다졸론 계열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안료 PY154와 PY155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료의 성격에 대해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의 링크는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둘게요.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은 꽤 튼튼한 편이지만 내광성만큼은 최고 등급에 속하지는 않는데요. 벤지미다졸론 계열 안료 중 유일하게 안료 PY120을 제외하면 다른 안료들은 상대적으로 보통 등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페라루지에 비하면 오늘 소개하는 안료 PV32의 내광성이 훨씬 좋은 편이지만요. 그럼에도 내광성에 주안점을 두고 권장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PR122, PV19, 로도나이트에 비해 가장 비추하는 안료가 PV32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 내구성은 좋은데 내광성이 안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감 혹은 안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빛뿐만이 아닙니다. 습기도 물감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물감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여러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성분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요소에 의한 영향으로 생긴 변화라고 증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색을 해서 오래 두고 보면 갈라짐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안료끼리 서로 뭉쳐져서 분명히 고르게 채색된 부분임에도 물결무늬처럼 보이게 된다던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징그럽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광성과 내구성 간의 간극 차이가 있는 안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 표기되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윈저 앤 뉴턴을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물감 정보란에 내광성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광성이 좋다고 해도 변화가 있는 안료들을 따로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또 다른 특징은 반투명하고 착색이 잘 되지 않으며 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로 만들어진 물감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안료의 발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 부분은 떼일로사야닌 블루 계열의 안료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안료 PB15:3을 예로 들면 아주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진하게 발색되고 그래서 조색을 할 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상대 색을 야금야금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가 좀 그런 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늘 사용하는 PV32와 레드 계열에서 그런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건조 후의 발색 변화인데요. 건조되면서 채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라 마치 불꽃이 확 켜졌다가 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처음에 발색했을 때는 형광기도 살짝 보이는 듯 채도가 반짝반짝이다가 건조되면서 쫙 가라앉는 그런 색감입니다. 안료 PV31을 비롯해서 이런 특징을 크게 보여주는 안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때마다 건조되어 사그라져 버리는 그 색감이 아깝기도 하면서도 또 이런 색은 발색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실제 발색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영상으로나마 이 아름다운 순간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벤지미다졸론 계열의 안료와 PV3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했나요? 제 영상이 유익했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살짝 남습니다.